아, 이게 지금 뭐 국회 무슨 의결,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 시스템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이게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이런 겁니다. 정권이 뭔가 막 바꿔, 예를 들면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해.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AI가 로봇가 일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 근데 그 얻는 이득을 옛날로 말하면 로봇세. 그게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얻는 이득을 국민한테 나눠주는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 마누라 섬길까 고속도로 종점을일까부터 생각하다 보니 계속해서 정책이라는 걸 남발하는데 남발하는 게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정책을 툭 던져요. 근데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의사수 늘리는 거예요. 의사수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니까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정권이라고 하는 건 그 부작용이나 잘못된 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던지고 수습하고 막 던지고 수습하고. 최근에 KC 인증 안 하면 직구 불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거 하나씩 볼게요. 고령운전 하루 만에 말 바꿨다.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면 고령 운전자 문제 있어. 사실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내는 건 많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나이가 60세, 65세예요. 65세. 65세 이상은 우리 보통 운전면허를 따면 10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다시 시험을 보거나 다시 무슨 신체 검사를 하거나 이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귀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도 문제야. 65세 요즘 늙어요? 65세면 정말 사회생활을 얼마나 왕성하게 하는데 이분들 차량 운전하게 못하게 하면 진짜 우리나라 마비됩니다. 요즘 65세는 담배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 고령자들의 어떤 운전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운전면허 뭐 자진 반납할 때 10만 원 충전카드 지급한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일에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금지하니까 최근에 65세 이상 계신 분들도 택배 기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고령자를 고위험이라고 살짝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것들 뭐 보완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던져놓고 아니면은 다시 후퇴하고 던져놓고 아니면 후퇴하고 지금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는 좀 행정부에 일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사고가 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러면 만 65세에 그런 사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65세면 정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그리고 요새 정말 이 경제 활동을 만 60세 돼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죠.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의 생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흐트러마트를 대충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좋아 빠르게 가 이거예요. 그냥 대충 듬성듬성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령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서울대에다 영역을 맡겨놨어. 근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급하게 던지겠어요? 뭔가 급해. 지지율도 올려야 돼. 의사수 늘린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대충 2,000명. 빨리빨리 해!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노인들 그 운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 그럼 못하게 해. 요 느낌을 그렇죠. 갖고 지금 이지랄들 하는 건데요. 다음에. 사법부에서 2,000명의 근거를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 그것 말고도 지금 어제 그 공매도 혼선 있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게 골 때리는 게 야, 정부에서 각종 무슨 뭐 부처가 있고 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더라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혼선이 생기지 말라고. KC 인증 문제 요것 때문에 직구 이 문제 때문에 만들었어. 첫 회의였어. 공매도 할 건가요 말 건가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공매도 이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제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공매도 재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5월 16일 날 뉴욕에서 서울시, 부산시, KB금융 등 금융공과 함께 공동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왜 뉴욕에서 했냐면 지금 다른 나라 주식시장 다 좋은데 우리나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좀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든가 했는데 외국인 IR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야 니네 한국은 왜 공매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나왔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의사가 있다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에 가서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면서 공매도 재개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사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재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야. 연병하네. 그러니까 계속 혼선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2년 지났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2년 지났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이런 거잖아요. 이복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대통령실이 됐어 결정 우리가 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약간 캐릭터 있잖아요. 주목은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저 KC 인증 직구 문제가 딱 터지니까 대통령실이 우리 대통령은 몰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님이 이게 KC 인증 마크가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부처 사업이라서 14개 부처 국장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20번 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보고 안 받았다고 무능한 거지 사실은. 아니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다부처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절대 이런 사업 안 합니다. 어떤 강한 힘이 있으니까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 주체가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다부처 사업은 무조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먹어서 몰랐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강한 힘에 의해서 추진됐는데 하다 보니 이게 왜냐면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거든요. 인증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강한 요구가 있었는데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후퇴한 게 아닌가. 약간 이거는 사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고령자 운전 자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 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었습니다. 24일 날 한다고 했는데 22일 날 뭐라고 했냐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주택 토지 분야는 뭐냐면 뭐 부동산 그 전세자금 그 사기 문제도 있고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4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었는데 22일 날 민감한 부분이니까 잠정 연기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 정책을 쟤네는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 뭐 질렀다가 맞아요. 아니면 빼고 뭐 계속 이런 식인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공신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리고 이 박성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대책 간담회 그 일정 변경하면서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분들이 있다고 망언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휘기라도 했는데 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결과물들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을 하는 건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잘 보여야 돼. 대통령 마음이 급해. 지지율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대표의 의사순을 리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증이 아예 안 된 거를 국민 여론만 가지고 툭 던져. 결정되긴 한 것처럼. 그러면 난리가 나. 뭐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증시만 지금 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개미들이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요. 나스닥 지수, S&P 500,
저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역대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똑같은 거고 S&P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저 안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그렇죠. 500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다우 존스 지수 이런 거. 이게 3대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역대 최고치를 찍어요. 한국 것만 하락을 하고 있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접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하나 만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요, 솔직히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없는데 단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어느 AI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우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그 기대감조차도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만 지지부진한 거고, 아까 우리가 공매도 얘기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쟤네는 뭐 정책을 저게 개판 5분 전으로 해. 대한민국 믿을 수가 없네.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맞죠. 주식시장이 오르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불확실성 갖고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 아이 그러느니 내가 한국 주식만 떨어졌다기보다는 거의 안 오르고 다른 나라 가서 투자할 수 있으면 돈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에 일본이 못 나간다고 해도 16.9%, 미국이 12% 이상 증시가 올랐습니다. 한국만 2%대입니다. 물가 상승률밖에 안 됩니다. 저 한국 2% 때도요, 결국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거, 뭐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뭐 AI 같은 것들이 상승하면 뭐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올랐고, 실질적인 종목별로 봤을 때 개인들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대비 전혀 지금 이익을 못 보고 있는 맞죠.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민생이잖아. 개미들 상당수가 그냥 보통 일반의 국민이잖아요. 민생을 등한시하면서 최상병은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럼 그런 것도 열심히 하냐? 아니잖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이 세금만 반만 축내고 있는 거야. 아니 영부인이 주가 조작하는데. 잡주에 투자해가지고 23억을 벌었다면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은 200% 상승했어야 됩니다. 네. 정말. 아니 주식 투자해봐서 알지만 그런 주에 투자해서 23억 벌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자, 주가 조작하면 벌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제에 대해서 금융 공공기관 대위 변제액 추이. 갑자기 2023년에 쭉 올라갔잖아요. 대위 변제라는 것은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혼 첫 집을 산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할 때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 기관들이 내가 보증을 써줬는데 난 내가 보증 써준 그 사람이 돈을 못 내, 은행에다가. 그걸 대위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만 올라간 거 보세요. 2022년에 5.8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 13.4조입니다.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3배 가깝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3조 4천억 원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주요 기관 대위 변제액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저렇게 올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돈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오기영 의원실이 낸 최근의 자료인데 미쳤다,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들에 어찌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지표들 중에 빙산의 일각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거죠. 야, 씨발 진짜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뭔 짓입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있잖아요. 2번 찍으셨는데 볼만한 방송이 없어서 새날 들어오신 분들께. 그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쯤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맥은 이족 같은 결로 일관성 있게 돌리면요 나라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도 미친놈 하나가 미친 부인이랑 같이 나라를 완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 망가뜨려, 뭐 민생 망가뜨려, 외교 망가뜨려, 남북관계 망가뜨려. 경제는 말할 것도. 아니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주위 분들한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막 거의 셧다운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다라는 게 과연 누구 때문일까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엊그저께 방송 나갔는데 KC 인증 마크 관련해 갖고 막 그걸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막 지적하고 뭐 그래서 대통령실도 뭐 철회하고 이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아, 뭐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발견하면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참네. 그냥 정권을 그냥 줘 우리한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그냥 민주당한테 반납하라 그랬어요. 우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다. 이따가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윤석열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